스승의 날입니다. 70대 중반의 명예 교수인데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으로 지식을 실천하고 있는 한 노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중형 민항기의 날개 전체를 만드는 공작을 고성군에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이와 협력업체에 자체 항공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사 간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돼 우려했던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협상안에 없었던 준공영제가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3, 반대 6.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9명의 교육위원들 가운데 표병호 위원장과 송순호, 김경수 위원만 찬성표를,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4시간여 동안 이어진 조례안 심사 과정에 찬반 논박과 정회를 이어가던 교육위원회는 거수로 표결하자는 데 합의해 결국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에서 부결됐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닙니다.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 절차상 본회의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 돌출해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한편 교육위 부결 소식을 접한 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70대 중반의 명예 교수인데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나아가 시민운동으로 지식을 실천하고 있는 한 노 교수를 김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년 전 경상대를 정년 퇴임한 뒤에도 2권의 책을 낸 김영기 교수는 올해 말 예정으로 또 하나의 저서를 기필하고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 진주성 전투와 진주밀란, 형평운동 등 지역의 의로운 사건들에 어떻게 계승됐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게다가 사재를 털어 경남 지역사회연구원과 사무실을 만들고 지난해 11월엔 네팔 학생들의 겨울철 학업을 위한 네팔 진주학교를 짓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해방둥이로 올해로 75살, 손자들 재롱을 보며 편안히 쉴 만도 한데 하루를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쪼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제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하면은 야야 그 죽으면 썩을 몸인데 아껴서 뭐하냐 이런 그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주 포럼이나 이성자 미술관 모임 등 시민운동에도 헌신하고 있는데 서부 경남 시민운동이 더 활발하고 성숙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사고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 결정, 행위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3가지 차원의 모습을 갖추어야. 김 교수는 본인 생각이 선하고 일이 즐거우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들더라도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스승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법인 일선학원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투명한 학교 경영을 위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학교법인 일선학원을 퇴출하는 날까지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1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닌 득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달 18일 등록된 이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오는 18일을 사흘 앞둔 현재 20만 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중형 민항기의 날개 전체를 만드는 공장을 고성군에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공장으로 카이와 협력업체의 자체 항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고성군 고성읍 2당 일반산업단지에 항공기 부품 대형 공장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합니다. 중형 민항기 G280 기종의 주날개 전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카이는 다음 달 이스라엘 IAI사와 6,00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수사업과 국내 시장을 벗어나 민수사업과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핵심 자체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카이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형기 민항기를 직접 설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동안 256억 원에 달하는 공장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을 벌였던 고성군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전체 지금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단지보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건 이쯤 있습니다. 카이는 공장터 매입비는 고성군이, 공장 건립비는 국가가 지원해 10%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생겼다며 이를 활용해 10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사 간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창원 지역 560여 대의 시내버스 파업은 철회돼 우려했던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지역 7개 버스 노사가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협상 결과 노사는 버스기사 시급을 4%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사 7년차 기준 버스기사들의 월급은 약 14만 원 정도 인상된 셈입니다. 당초 노조는 임금을 16%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간에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현명한 결론을 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요구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영제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척이 없자 지난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90.5%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남노동위원회가 1차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가 결렬됐고 이후에도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차 조정에서 노사가 의견차를 좁혀 조정회의를 연장했고 결국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며 버스 노조가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했습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또 우리 정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노사 간의 이 협의 과정은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버스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오늘 중앙부처를 방문해 남부 내륙 고속철도 진주역 노선 통과를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국토유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소부경남 KTX의 진주역 노선 통과와 복선화 추진, 사천 축동 진주 정촌간 도로 개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서 경상대학교가 교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올린 논문 수가 36건으로 전국 73개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이른바 부실학계에 참여한 교수도 24명으로 전국 90개 대학 가운데 10번째로 많아 교육부의 특별사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성자 화백 소장품전 도시를 넘어 우주로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내가 아는 어머니와 도시를 넘어 우주로라는 테마의 작품을 통해 땅을 벗어나 하늘과 우주로 향하는 이 화백의 시선과 예술 세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제41회 경남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시상식이 오늘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7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버클을 이용한 조끼와 장구를 출품한 복내 초등학교 김다정 어린이를 포함해 50명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이 승마 체험이 가능한 보물섬 승마랜드를 운영합니다. 보물섬 승마랜드는 창선면 생활체육공원 옆 만여 제곱미터 터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원형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말 7마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과거에 목장지대로 창선목으로 불린 창선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농촌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9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7일 경남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116억 원, 교육 환경 개선 3,239억 원, 학교 신증설 577억 원 등 8개 부문에 7,63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통영항 동호만 유류부두와 무량장 확대 210억 원, 삼천포 대방항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50억 원을 들이는 등 7개 지방관리 무역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두 2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와 대통령 산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많은 유족들이 진정을 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 사나, 병사, 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루게 됩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2019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 계측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체 정보를 측정한 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사천시에 사는 만 19살 이상 성인으로 사전 검사 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가운데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